퇴직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이용층 대다수가 젊은 세대입니다. 시장은 상당히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대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퇴사 대행까지 있나요? 네, 온갖 대행을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거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든가?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부담되는데. 네, 부담되고.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는 뭐 더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대행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뭐 남이 해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동네 자동차 고쳐주시는 분이 아이 교수님 바쁘신데 뭐 제가 갔다 올게요. 키만 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맡겨드렸는데 저희 동네니까 집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 네, 그러고 가세요. 돈은 제가 조금 더 드려야 되죠. 다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차로 줄 서서 천천히 하나씩 가고 아이고 저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 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경우는 내가 직접 내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는 거에 어려움을. 저도 그래요. 제가 고점에 있어서만큼은 젊은 세대입니다. 저도 이상하게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해요. 이유를 구태여 찾아보면 제 일정을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하거든요. 상상하시겠지만 많아요. 많은데 그걸 전화로 하면 오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왠지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어긋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전화는 가능한 한 회피하고 살죠. 문자도 느린 주제에 문자를 선호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인데 뭐 할 수 없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보기에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가 왠지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가능하면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문자로 달라는 거니까 구태여 그 민망하게 남하고 얼굴을 마주할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겠죠. 혹시 현대인들이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겪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거 내가 안 해도 되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회사와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거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런 걸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랑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한 상대랑 얼굴 붉히면서 막 하는 거를 직접 나서서 못할 테니까. 그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돈을 주고 중간에 누구를 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행 산업이라는 건 오래된 산업이에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비용이 든다든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더 불편해지면 안 하겠지만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마음이 약해서 대놓고 이렇게 질러대는 거를 하기 힘들어하는 모양인데, 퇴사하는 것도 남의 입을 통해서, 헤어지는 것도 문자로 대충 해결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뭐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세대를 좀 잘못 살고 있네요. 이렇게 비대면이나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글쎄요. 어떤 부작용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까요? 내가 하기 귀찮은 거를 남에게 부탁하는 건데 그런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있을까? 별로 그것 때문에 뭐 벌어질 일이 그렇게 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해가는 과정에서 그게 편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억울하겠네요. 누구는 퇴사할 때 불편하다고 누구한테 시키는데 누구는 그런 것조차 하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다 나서서 해야 되는, 되게 그것도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커피나 뭐 하나를 시켜달라고, 거기 들어가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대개 한 2사람, 3사람 정도가 줄 서 있어요. 기다려서 그걸 하려다가 기차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냥 주문해도 돼요? 아, 네네 하셔도 돼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그리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더 편해요. 더 빨라요. 여기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서 있지? 저기다 얘기하면 그냥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은 직접 주문하는 게 더 빠른 상황에서도 이게 좋은가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한국 사람들 전보다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걸 그냥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면하는 게 싫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점원에게 얘기하고 하느니 내 페이스대로 하겠다.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면 그런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질 거잖아요. 과연 사회가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지금 혼란기를 겪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다 하는 걱정도 들고 그게 그냥 단순한 민망함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소득 격차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회가 보듬고 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뭐 은둔형 외톨이나 뭐 대인 기피 혹은 뭐 마마보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까요? 왜 한때는 진화심리학자들이 혼밥에 대해서 설명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 인간은 혼밥을 싫어할까? 저는 오래전부터 혼밥을 했거든요. 혼밥이 저는 전혀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먹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왜 혼자 드세요?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난 시간이 돼서 먹는 거고 식당에 와서 누가 있었으면 합석을 했을 텐데 같이 먹을 사람을 찾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로서 이상한 행동이다 하고 그거를 설명했었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제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하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일 텐데 과연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되나. 남과 거의 대면도 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주변에는 모이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그 사업이 잘 되니까 더 많은 사업들이 그런 일을 하고 물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가속화된 면이 있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자꾸 지금 강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로 접촉하고 부대끼고 이러는 게 삶일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점점 더 편해지고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모여서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좋다 이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강단에 서서 반복하는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 간의 토론이라든가 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 위에 뭔가를 이제 쌓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하려고 되게 애써 왔는데 저는 뭐 아주 철저하게 그걸 믿고 교육자 생활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학교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혼자서 책 보고 독학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는 함께 공부하면서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죠. 혼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열심히 잘 습득을 해서 시험 때 잘 쏟아내느냐. 이게 거의 모든 평가의 척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구태여 뭐 학교에 모일 이유가 애당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진작에 비대면 영상 강의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전 의아할 지경이에요. 앞으로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반드시 좋은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서로 다른 수준의 서로 다른 범위의 지식들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학교라는 공동체의 막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 평생 대학 교수로 살면서 그 되지도 않는 토론 수업 해보겠다고 끙끙 매고 살아서 그런지 더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미리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가 이화여대에 와서 가르친 수업 중에 그 학기에 가장 활발했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모여서 해야 되는 걸로만 딱 생각을 한 건데, 학생들은 오히려 비대면으로 모이니까 더 잘 모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모이자 그러면 안 오는 학생도 있고,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다 딱 만나니까 못 들어온다는 핑계를 대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참여율도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기 지내면서 확실히 다른 세대구나, 이 세대에 맞춘 교육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꼈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걱정만 할 거는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느꼈는데, 그 다음 해에는 폐강이 되는 바람에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평가를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나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얻는 게 있는가 하면 보나마나 잃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직접 경험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한 10년 더 할까요? 대행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저는 좀 찔려요. 저도 웬만하면 남이 해주면 좋아하니까요. 제가 성격이 좀 모질지 못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퇴사 대행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네요. 퇴사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미안해할 문제도 아닌데, 제가 좋은 직장이 생겨서 저는 갑니다, 뭐 그렇게까지 못할 얘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그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마음들이 너무 여려서 그걸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한두 차례 저지른 사람으로 갑자기 좀 뜨끔하네요. 미시간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에서 자리 생겼어, 가야 돼, 그리고 전 떠났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도저히 적응을 못할 거다, 미시간 대학 동료들이 생각을 하고 학과장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1년이 넘도록 제 자리를 그냥 비워두고 기다려줬어요. 훗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한국에 사냐, 저는 우리보다도 더 미국 놈 같은 놈인데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고는 서울대학에 가서 12년 잘 지내다가 제가 또 여의대로 가겠습니다, 퇴사 통보를 하고 여의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퇴사 대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퇴사를 혼자서 과감히 저지른 사람입니다. 네, 뭐 괜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